위험부담이 문제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무선불능이 되었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나오는 문제가 이게 위험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1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이건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얘는 그 청약 승낙 파트를 풀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키워드를 잘 뽑아내야 됩니다. 먼저 1번 지문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1번의 중요한 단어는 청약이라는 단어 잘 골라야 돼요. 청약.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 아까 이제 읽으면서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요. 특정인도 되고 불특정 다수인도 되죠. 그게 이제 광고 자판기 설치했었어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적 효력이 없다. OX요. X죠. 자, 2번 갑시다. 2번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야고. 이 키워드가 승낙이죠. 그 승낙이라는 건 반드시 나에게 청약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승낙을 해주는 거니까 반드시 요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내가 1억 원에 살게.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2번은 맞네요. 그럼 바로 답 골랐어요.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청약 발신 후 도달 전에 이게 뭘까요? 이건 누가 제한 능력자인 거예요? 상대방. 상대방이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제한 능력자는 한번 정리해드릴 기회가 오긴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되었다, 피한정 후견인이 되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모자란 사람? 그러면 이때 이 상대방이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니까 이 청약자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대방이 능력 자체가 모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청약자는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나중에 총칙에서 다 배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려고 누가 존재하죠? 법정 대리인이 존재해요. 그럼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알았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쪽에서 도달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한력자,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면 청약자는 의사표시로서 원래 대항할 수 없는데 이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밑에는 다시 청약자는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그 다음에 4번 해볼까요? 4번은 뭐가 키워드죠? 지문에 다 포인트가 다 있어요. 대금을 낮춰 승낙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조문이죠. 청약에 대하여 무엇을 붙이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얘가 이제 변경을 가한 승낙이 되는 거예요. 변경을 가한 승낙. 그럼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으로 보죠. 그러니까 청약을 거절한 거니까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죠? 자, 그다음 5번 이 질문 중요합니다. 자, 먼저 5번 질문에 보면 여기는 첫 번째 팔겠다는 게 있죠. 그다음 또 뒤쪽에 사겠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봅시다. 팔겠다는 건 청약이에요? 아니에요. 자, 요거 사겠다는 건 청약이다, 승낙이다. 일단 팔겠다는 게 청약이고 사겠다는 게 승낙. 이렇게 하면 큰일입니다. 자, 이건 먼저 팔겠다는 편지를 보낸 거 맞죠? 이건 청약이다, 아니다. 청약 아니에요. 청약 아니고. 그다음 이건 1억 원에 사겠다고 했죠. 1억 원에 사겠다. 이거 청약이에요, 승낙이에요? 얘는 청약이에요. 자, 그럼 이 5번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앞에. 이거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아까 제가 1년 내내 설명하는 게 1억 원에 팔겠다. 이게 청약이라고 얘기하죠. 1억 원에. 여기는 대금을 확정하지 않은 거니까 아까 제가 청약에는 반드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사표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냥 팔겠다고 말한 거니까 이건 청약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걸 청약의 유인이라 그래요. 청약하도록 꼬시는 행위, 청약의 유인.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유인을 한 갑에 다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갑이 다시 승낙을 하였다.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기억합니다. 청약은 반드시 어떤 의사표시해야 돼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한다. 다시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답 2번이고요. 하나 더 풀어보겠어요. 12번. 자, 얘는 그냥 별표. 요거 34회 똑같은 문제 다시 출제됩니다.
문제 형태도 똑같고요. 그다음 보기도 거의 비슷한 게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이 문제는 푸실 때 뭘 잘 봐야 될까요? 날짜를 꼭 잘 보시고 푸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편으로 그랬네요. 우편으로 편지 보냈으니까 이건 대화자가 될까요? 격지자가 될까요? 격지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에 매도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3억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며칠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10월 5일까지. 그 다음에 청약을 보낸 게 며칠이에요? 9월 14일날 보냈죠. 14일날 보냈고, 그 다음 도달한 게 며칠이에요? 16일. 자, 그럼 풀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승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함부로 철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갑이 9월 23일, 그러니까 10월 5일이 되기 전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철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한 건 아무런 효력이 없겠네요. 그러면 청약에 도달해서 이미 효력이 생겼으니까 다시 철회할 수 없으니까 이미 발생한 효력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죠. 근데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얘는 답으로 골라야 돼요, 고르면 안 돼요? 골라야 되죠. 골라야 되잖아요.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또 헷갈려 가지 마시고. 자, 답으로 골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갑시다. 니은번. 여기는 보면 며칠 날 승낙의 통지를 보낸 거죠? 9월 20일 날 보냈죠? 그 다음 며칠 날 도달했어요? 22일. 아, 그러면 갑이 청약의 편지, 우리 승낙의 편지를 보낸 거니까 얘는 대화자다, 격지자다, 격지자. 아, 그럼 이건 제때 도달한 거 맞으니까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첫 번째 경우에 첫 번째 경우 제때 보내서 제때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격지자니까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데 성립하니까 며칠 날 성립하는 거죠? 발송한 20일이 돼야 되죠. 근데 22일에 성립한다고 돼 있으니까 OX, X. 답으로 골라야 돼요? 고르면 안 돼요? 골라야 되죠? 틀릴 건 찾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 9월 27일에 매매 가격을 2억 5천만 원 했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얼마에 팔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3억. 그런데 2억 5천이니까 이게 뭐죠? 변경을 가한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거 오늘 한 10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어떻게 처리돼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청약을 거절한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얘는 O 맞죠? 따라서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뭐하고 뭘 골라야 돼요? 기억하고 이렇게 골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얘는 뭐 할 것도 없죠. 자,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그랬어요. 이건 무슨 계약 찾으라는 거죠? 동시간매권은 쌍무 계약에서 나오는 거니까 편무 계약 찾는 거죠. 일단 교환은 무슨 계약이죠? 이거 쌍무 계약. 따라서 동시간매권 문제 생기고, 환매는 뭐냐면 이거 환매 도로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매매하는 거니까 매매 계약이니까 당연히 무슨 계약이죠? 쌍무 계약이니까 동시간매권 문제 생기는 거고, 그다음 이건 무상 소비대차입니다. 무상 소비대차. 그럼 이건 돈 빌려주고 그다음 무상이니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한쪽만 의무로 부담하게 되니까 무슨 계약이 될까요? 이건 편무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 계약은 100% 편무 계약입니다. 편무 계약이니까 동시간매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하고 도급 계약은 당연히 이건 주고받고 관계 쌍무 계약이니까 동시간매권 문제 생길 수 있겠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문 읽어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 물음표 이렇게 하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근거를 남겨놔야 나중에 볼 때 훨씬 유리합니다. 이건 틀린 건 찾는 거예요. 먼저 1번에 갑시다. 1번은 쌍무 계약이 뭐가 될 때 되죠? 무효. 무효 동그라미하고 하나 더 써봅시다. 거기다가 취소도 한번 써봐요.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취소가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받은 거 되돌려 줘야 되죠. 이 반환 동그라미하고 이 반환 이름 써볼까요? 이 반환 이름 뭐라 그러죠? 이거 해지일 때는 뭐라 그러죠? 해지일 때는 되돌려 주는 건 원상회복. 무효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취소가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받은 거 되돌려 주는 것, 이건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서로 뭐 동시한 관계에 있죠. 1번은 OX, O. 자, 그다음 2번. 이 지문 중요한데요. 다시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얘는 지문의 포인트를 찾으면 금방 답이 보여요. 뭐가 포인트일까요? 책임 있는. 그러니까 있는을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 꼭 두 자를 쓰기 바랍니다. 뭘 써야 될까요? 두 자. 헛방 했습니다. 헛방. 걔가 눈에 보이잖아요. 답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에 있는 걔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을 꼭 해놓고 다음에 또 거기를 찾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 뭘 써라 했죠? 헛방. 그러니까 걔는 찾으면
아무 시험관은 아무 상관없는 단어로 고른 거예요.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지문에서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요렇게 이행불능이 보여야 돼요.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채양이에요. 채양이와 채인이가 상속을 받아서 전부 똑같은 이불을 샀다. 이게 이행불능이죠. 이게 아까 이중매매 하면서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병과 또 계약을 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럼 이중매매가 유효하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갑이 을에 대해서 지고 있는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갑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손해배상 해줄 의무로 성질이 바뀌죠. 그래도 뭐가 유지가 된다? 동일성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채무로 성질이 바뀌어도 동일성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동시행관계가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존속하는 거죠. 그런데 소멸한다고 돼 있으니까 OX, X. 그러니까 이건 책임 있는 없는은 절대 동시행관계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을 고르면 헛방이고 뭘 찾아야 돼요? 이행불능. 자, 다시 아까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거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뭐죠?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전부 명령, 이행불능. 얘네들은 다 동일성이 유지가 돼서 항변권이 계속 존속하는 겁니다. 자, 3번 갑시다.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 책임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채무의 내용에 조천 따른 이겁니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시행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 5번 갑시다. 선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했던 을이 파산돼서 갑이 돈 받기 매우 어려운 사정인 거죠. 이게 뭐죠?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따라서 이때는 선 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도 다시 동시행변권 주장할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항변권이라고요? 불안의 항변권. 그럼 정답 뭘 골라줘야 될까요? 2번. 그럼 첫 번째 요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겠느냐? 아까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임의규정. 그러니까 임의규정이니까 다르게 정할 수 있다. OX. O. 맞죠? 그 다음 2번 갑시다. 2번에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골라봅시다. 여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OX. X. X죠. 아까 위험부담은 다시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이 되었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나오는 문제인 거죠. 여기는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일한 경우니까 이때는 채무불이익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부담 문제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런데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답은 쉽게 2번 골랐어요. 자, 그 다음 3번은 다음 과정에서 배울 내용인데 요 매매 목적물이 토지가 이행기가 되기 전에 토지가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이 됐으니까 채무자에게 뭐가 나올까요? 수용 보상금이 나오죠. 그럼 수용 보상금. 그러면 채권자는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네가 받은 수용 보상금을 나한테 넘겨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권리 이름을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용 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매수인은 수용 보상금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대상 청구권을 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건 다음 과정에서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먼저 합시다. 5번.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 다음 볼까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이때는 누가 위험부담하는 거죠? 채권자가 위험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채무는 없어지고 을의 채무는 존속하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4번 질문에 가볼까요? 무슨 지체죠? 수령지체.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도 누가 위험부담하는 거예요? 채권자 위험부담하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풀어봅니다.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어요. 이게 사례 문제니까 간단하게라도 그림 그려봅니다. 매도인은 왼쪽에다 그리고 매수인은 오른쪽에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지금 매도인이 누구예요? 을 소유주택이 이렇게 돼 있죠. 매도인 누구예요? 을. 자, 왼쪽에다가 을. 그다음에 오른쪽에다가 갑. 이렇게 되죠. 자, 을이 뭘 팔았어요? 주택 팔았죠?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매도인 을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택이니까 그대로 건물 대신에 주택이 들어가면 돼요. 얘는 주택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매수인 갑의 의미가 뭐죠? 이거 대금 지급이에요. 대금 지급. 그다음에 이 주택이 소실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불능으로 됐다는 거죠. 불능. 그럼 이게 원시적 불능인가요? 후발적 불능인가요? 자, 어딜 보면 알 수 있죠? 자, 일단 요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후, 그다음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정 그랬어요. 이건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가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거니까 이건 무슨 불능인 거죠? 이거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자, 그러면 이 후발적 불능인 거 맞는데 지금 요 주택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 없는 사유인지를 잘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1번 해볼까요? 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 이게 뭘까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를 말하는 거죠. 이게 조문이 잘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는 누가 위험 부담하죠? 채무자 위험 부담하죠. 그럼 을의 채무도 소멸하고 갑의 채무도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결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1번은 5x 5. 이렇게 차근차근 푸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 가볼까요? 2번. 여기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주택이 소실이 됐는데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죠. 뭐 받았죠? 계약금. 그럼 계약금 받았어요. 그럼 계약금 받은 거 다시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 을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얘는 5x 5. 그 다음에 3번에 갑시다. 3번은 뭐의 과실이죠? 갑의 과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갑은 지금 주택 소유권 이전에서 이 을이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죠. 그러니까 이건 갑의 과실은 뭘 말해주는 거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을의 채무는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소멸. 다음 갑의 대금 지급 피해는 존속해야 되죠. 결국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은 먼저 가겠어요. 5번. 자, 5번은 갑의 수령 지시의 중에 그랬죠. 갑이 수령을 지시하고 있던 중이라는 겁니다. 수령 지시 중. 그 다음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 이때도 누가 위험 부담하는 거예요? 채권자 위험 부담하는 거죠. 아까 황소 갖다 주러 갔는데 안 받고 있다가 병이 몰래 세배가지고 간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도 채권자 위험 부담하니까 결국 을은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런데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5x x. 자, 답 골랐어요? 자, 다음 남은 게 요 4번입니다. 을의 과실. 을의 과실. 을은 지금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자, 지금 주택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가능해진 걸 기준으로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과실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그러면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택이 소실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위험 부담 문제 아니죠. 무슨 문제일까요? 채무 불이행 문제. 그러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으니까 이때는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건 이행 불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또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니까 5x 5. 자, 그러면 정답은 5번 골랐어요. 자, 그럼 저로 보실까요? 그러면 이게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이 되었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나오는 문제가 이게 위험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한 가지에 두 가지. 한 가지가 뭐죠?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 그다음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두 번째가 수령 지시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 자,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자, 먼저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아까 태아보험도 된다 그랬죠? 태아나 그다음 설립 중인 법인도 충분히 제3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제3자가 반드시 현존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X. 그다음 2번 가볼까요?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일단 해제는 당사자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제3자는 뭐가 아니다? 당사자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 3번 갑시다. 자,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 잘 실어볼까요? 요약자와의 계약이니까 반드시 써야 되겠네요. 이거 무슨 관계 말하는 거죠? 이거
보상관계.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반드시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일 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그 다음에 4번에 갈까요?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동그라미 합시다.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돈을 받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죠. 그럼 이미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는 합의란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O. 그 다음에 5번은 꼭 기억합시다. 자,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러니까 최고라는 건 뭐냐면 써놓읍시다. 확답 촉구. 그럼 좀 전에 그림에서 그럼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병이 을에게 하는 병이 을에게. 그럼 이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이제 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을의 승낙이 없어도 병이라는 사람의 권리가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이걸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직접 변동하는 권리를 뭐라 그러죠? 이걸 형성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을의 승낙 같은 거 필요 없이 곧바로 병의 권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 수익의 의사표시 행사 기간을 정하면 좋은데 행사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건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려요. 10년의 제척 기간. 이건 10년 동안 존속하고 10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10년이니까 이게 일수로 계산하면 이제 며칠이라는 거예요. 3650일이라는 거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3650일 중 어느 한 날에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달라라고 청구를 하면 을의 승낙 같은 거 없어도 병의 권리가 곧바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언제 할까요? 잘 모를 거 아니겠어요? 3650일 중에 한 달 돈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병은 언제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보통 할까요? 기분 좋은 날 할까요? 안 좋은 날 할까요? 안 좋은 날 하겠죠. 언제 할까요? 제가 봤을 땐 모의고사 본 날 할 것 같아요. 모의고사 보고 완전 기분 조지고 난 다음에 돈 달라게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승낙 같은 거 없어도 을의 승낙이 없어도 병의 권리가 곧바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을의 지위가 안정적이다, 불안해요.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법률 관계를 확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준 권리가 그게 최고예요. 너 권리 행사 할래 말래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 근데 확답을 하면 좋은데 확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수익한 것으로 봐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묵묵부답이다. 그럼 찬성의 원칙이다. 거절의 원칙이다. 거절. 그러니까 대신 여기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확답을 뭐하지 못한 때, 받지 못한 때라는 겁니다. 그럼 발신주의로 돼 있어요? 도달주의로 돼 있어요? 도달주의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꼭 이렇게 필기해 둡시다. 이게 삼도거라는 겁니다. 삼도거. 이건 나중에 무건들이 할 때 잘 비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잘 기억을 해둡니다. 일단 3, 이건 뭐냐면 제3자로 한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도에는 도달주의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수익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3도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따라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4번.